안녕하세요, 석수입니다. 반가워요. 자, 요번 시간은 흥분의 전도입니다. 요거 조금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 그런 단원이에요. 어려운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요걸 머릿속에서 구체화시키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렇고, 내용적인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 오늘 설명하는 거 잘 듣고 천천히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돌려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고, 여러분들이 생원을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알기만 하면 쉬워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와 봅시다. 이번 시간에 해야 될 거는 흥분의 전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기 이렇게 뉴런이 있습니다. 뉴런. 여기가 수상도이기, 가지도이기고, 여기가 축삭도이기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극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지나가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자극이 지나간다는 게 무슨 의미지? 여기서 자극이 들어와서 이 안에 자극이 지나간다는 게 무슨 의미지? 어떻게 자극이 지나갈 수 있지? 여기에 대한 답을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자극이 지나가는 건가에 대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듣고, 지금 배우는 것들이 뭘 의미하는 거구나, 요걸 알고 들으면 조금 더 공부하고 싶은 욕구가 들 수 있죠.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지금 우리가 뭐 배우는 거다 기억하고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되게 쉬워요. 자극이 이렇게 지나간다. 쉬운데 요걸 알기 위해서 필요한 용어들,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 용어들, 구조들을 낱개로 단계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오늘 배웠던 걸 통합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 자극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슝 지나가는 거다, 이걸 우리 몸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식으로 이 변화를 알게 되는가, 요게 대해서 연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죠? 다음 시간에 들을 수업을 알기 위해서는 이번 시간에 들은 내용들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렵지 않게 천천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쓸 것들이 많아서 영상은 여기서 뿅. 네. 자,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뉴런의 구조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뉴런이 이렇게, 오유 이상하네,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나뭇가지 모양이어야 되는데 가지도이기, 여기가 축삭도이기,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부위를 한 덩어리 떼서 확대를 해볼게요. 요 부위라고 하는 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 이렇게 녹색으로 그린 거는 수초, 네, 수초 소세지 모양. 요 수초와 수초 사이, 여기 랑비의 결절 혹은 랑비의 마디, 요 부위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고, 이게 뭐 세포죠, 세포. 우리가 세포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 이거 길게 잡아 빼가지고 이렇게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세포를 확대해 보면 이 막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통로가 있어요. 통로. 뭐가 있냐면, 자, 첫 번째, 자, 요런 통로가 있습니다. 요렇게. 요거는 나트륨 이온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나트륨 채널. 네, 나트륨 채널. 요거죠. 요거. 나트륨이 영어로 소디움입니다. 그래서 소디움 통로, 나트륨 채널이라는 게 있고, 나트륨은 이 채널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막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기가 어려워요. 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요 통로를 통해서 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네, 칼륨 채널이 있습니다. 칼륨 채널. 요거는 칼륨 이온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요게 포타슘 통로가 되죠. 예, 나트륨 채널이 있고 칼륨 채널이 있고 요것들은 예, 막전이 변화에 따라서 열리고 닫힙니다. 막전이가 뭔지 설명드릴게요. 일단 지금 구조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트륨 채널이 있고 칼륨 채널이 있고, 그죠? 나트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 칼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 근데 요 채널들은 이쪽과 이쪽에 하여튼 전기적인 어떤 상태가 변하면 열리고 닫히고가 결정이 됩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설명하는 거는 뭐 지금 얘기하는 거 요거 여기에 이제 칼륨 채널이 있는데 제가 색깔을 다르게 그린 이유는 요거는 예, 전위에 의존적이지 않은 그냥 열린 채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륨은 이렇게 막전위의 변화에 따라서 열리고 닫히는 걸 결정하는 채널이 있고 그냥 열려있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에 비해서 칼륨이 열린 채널이 있으니까 칼륨이 통과되는 정도가 나트륨보다는 크겠죠.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죠. 구조가 나트륨 채널, 칼륨 채널, 칼륨 채널 이렇게 있고 제가 지금 색깔을 이렇게 그린 거는 막전위의 변화에 의해서 열리고 닫힘이 조절되는 채널들, 그 다음에 항상 열려있는 칼륨 채널이 존재를 한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막전위라는 게 뭐냐, 막전위. 이것도 뭐 어렵게 설명하면 어려울 수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자,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 전극을 꼽아요. 여기에다가 우리 이렇게 전류계 있죠, 전류계. 전류계 보면 여기 이렇게 뭐 마이너스, 플러스 요거를 이렇게 딱 대면 뭐 전류가 몇 암페어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다가 여기에 하나 꽂고 여기에 하나 꼽아요. 네. 그래서 요쪽 안쪽과 바깥쪽의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전위의 차이. 그게 막전입니다. 막을 경계로 한 안쪽과 바깥쪽의 전위 차이. 네. 이쪽과 이쪽의 차이. 예를 들어서 이쪽이 0이고 이쪽이 70이면 전위 차이는 70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이쪽과 이쪽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이제 막전입니다. 막전이 막을 경계로 한 전기적인 차이.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단계 한번 볼게요. 일단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들어보세요. 그냥. 자, 우선 휴지 상태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그림 한 장 이해하시면 끝나요. 이 그림 한 장. 휴지 상태. 휴지 상태라는 거는 아직 신경이 아무 자극도 받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신경이 아무 자극도 받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 그게 휴지 상태야. 그러면 쉴 때 아무 자극도 받지 않은 보통 상태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어요. 자, 요건 채널이고 채널은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펌프는 펌핑을 해야 되니까 에너지를 써서 뭔가를 퍼올리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요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나트륨을 세포 바깥으로 퍼올리고 칼륨을 안으로 갖고 들어옵니다. 나트륨 3개 퍼올릴 때 칼륨 2개씩 갖고 들어오는 이와 같은 채널이 됩니다. 채널이 아니고 펌프가 됩니다. 요거는 ATP를 소모합니다. ATP, 즉 에너지를 써서 나트륨을 계속 바깥으로 퍼올리고 칼륨을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그와 같은 펌프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뭐 하고 안 하고 멈추고가 아니고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이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얘는 계속 나트륨 퍼올리고 칼륨 안으로 갖고 들어옵니다. 쉬지 않고. 언제 쉬냐면 죽으면. 죽어서 ATP가 없으면 그때 쉽니다. 그 전에는 끊임없이 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휴지 상태라고 하면 계속 나트륨을 퍼내니까 나트륨이 바깥쪽에 많겠죠. 여기가 안, 여기가 밖이라고 해볼게요. 나트륨이 바깥쪽에 많고 안쪽에는 뭐가 많겠습니까? 칼륨이 많겠죠. 되겠죠? 자, 바깥쪽에 나트륨이 많기 때문에 바깥쪽은 무슨 전하를 띨 거냐면 플러스 전하를 띨 겁니다. 안쪽은 안쪽도 플러스를 띄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안쪽은 이 안에 이제 뭐가 많냐면은 단백질, 그 다음에 뭐 RNA 같은 핵산 이런 것들 음전하를 띄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안쪽은 음전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쉬는 상태일 때는 안쪽이 마이너스, 바깥쪽이 플러스 이렇게 극이 딱 나눠져 있어요. 막을 경계로. 그죠? 이게 이렇게 나눠져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나트륨이 만약에 나갔는데 나트륨이 이 문 말고 아무데로나 막 들어올 수 있으면 양쪽이 똑같아지겠죠. 근데 이온들이 불균등하게 분포하기 때문에 그죠? 이쪽에 많이 쌓일 수 있고 이쪽에 칼륨이 많이 쌓일 수 있고 이렇게 불균등하게 분포할 수 있기 때문에 안쪽과 바깥쪽에 차이가 생깁니다. 전기적인 차이. 되겠죠? 그래서 바깥쪽은 플러스, 안쪽은 마이너스 전기를 띈다. 그래서 요거를 쉴 때의 상태다. 휴지 상태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말로는 뭐라 부르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나눠져 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분극 상태다. 분극 상태다 라고도 합니다. 이게 이제 쉴 때의 상태입니다. 쉴 때. 여러분이 아무 자극도 받지 않았을 때. 되겠죠? 자, 여기에 자극을 줍니다. 어떤 자극을 주냐면은 그리고 어떤 자극을 주냐면은 역치 이상. 이 역치는 뭐냐면은 역치는 자, 반응을 유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 이걸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볼륨 이어폰 끼고 볼륨을 듣습니다. 볼륨은 10 뭐 소리 들리겠죠? 9 들리겠죠? 8 7 6 5 4 3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죠? 근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냐? 소리는 나오고 있죠. 다만 나만 안 들리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듣는다는 어떤 작용을 하기 위해서의 역치값은 이 값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귀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은 이 1로 가도 들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 역치값이 1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3까지만 들리고 그 밑으로 안 들린다. 그러면 내가 듣는다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작은 자극의 세기는 3이 되는 겁니다. 즉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줬다는 얘기는 반응을 일으켰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할 수 있죠? 네. 아무 자극이나 주면 반응하는 게 아니고 반응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가 정해져 있는데 그거보다 센 자극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고 그럼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역치 이상의 자극이 일어나면 여기 보시면 나트륨 요 채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자, 원래는 여기서 제가 똑같은 색으로 그릴게요. 닫혀 있어요. 네, 둘 다 닫혀 있습니다. 요 색은 나트륨 채널, 요거 칼륨 채널인데 둘 다 닫혀 있어요. 그리고 바깥쪽에 나트륨이 많고 안쪽에 칼륨이 많고 이렇게 돼 있고 바깥쪽은
플러스, 안쪽은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휴지 상태. 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뭔가 변화가 생기겠죠.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은, 자, 이렇게 있고, 이때, 네. 섬세. 네,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자, 역치 이상의 자극이 주어지면 뭐가 열려? 나트륨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나트륨 채널의 통로가 열리면 그걸 역치 이상이라고 표현하는 거겠죠. 네, 그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바깥쪽에 나트륨이 많아요. 바깥쪽에 나트륨이 많아. 안쪽엔 없어. 그러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들어오려고 하는 확산 현상이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원래 이 안에는 뭐가 많았냐면 칼륨이 많았어요. 칼륨이 많았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상태일 때 아무 자극도 받지 않았을 때 이쪽 안쪽과 바깥쪽을 전류계로 연결을 하면 어느 정도 전류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70 정도의 전류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70. 바깥쪽에 비해서 안쪽이 70만큼 작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안쪽에 비해서 바깥쪽이 70mA만큼 높다는 얘기입니다. 쉴 때. 자, 요 정도 상태야. 요 정도 상태는 칼륨이 있지만 뭐 단백질도 있고 RNA도 있고 해서 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플러스를 띄고 있는 나트륨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트륨이 플러스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플러스가 들어오면 마이너스 70보다는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60, 50, 40, 30, 20 쭉 올라가게 됩니다. 쭉 올라가게 돼요. 네, 요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 안쪽이 플러스로 바뀌어버립니다. 마이너스였다가 여기 마이너스였다가 나트륨이 들어오면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안쪽이 마이너스 바깥쪽이 플러스였던 이 분극 상태가 깨지죠. 그래서 분극 상태가 깨진다. 탈분극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 나트륨이 유입된 거야. 나트륨이 들어온 거야. 그죠? 그래서 플러스로 쫙 올라가는 겁니다. 이때는 나트륨이 들어올 때는 이때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들어오는 여러분들 그 향수 냄새 퍼지는 것 같은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확산 때문에 들어오는 거라 요거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요. 에너지를 쓰냐 안 쓰냐가 중요합니다. 들어와 쭉. 그래서 쫙 올라갑니다. 계속 놔두면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쭉 올라가다 보면 여기 이제 플러스 30 정도 플러스 30mV 정도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나트륨 채널이 닫히게 됩니다. 자, 여기다 그릴게요. 이렇게 되면 나트륨 채널이 닫히게 되고요. 이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칼륨 채널이 열려요. 언제? 플러스 30에 다다르면 되겠죠. 플러스 30에 다다르면 이 나트륨 채널하고 칼륨 채널은 어떻다? 막전이가 변하면 열리고 닫힌다. 역치 이상의 자극이 주어지면 이게 열리고 플러스 30까지 올라가면 얘는 닫히고 플러스 30이 되면 칼륨 채널은 열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지금 안쪽에 그 전까지 여기서 계속 나트륨이 쭉 들어오면서 이 안쪽에 뭐가 됩니까? 나트륨도 많고 칼륨도 많아. 그리고 이 안쪽에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습니다. 그럼 플러스끼리 밀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뛰쳐나가려고 막 하는데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못 나가요. 그러고 있다가 칼륨 채널이 딱 열리면서 여기가 오픈됐어. 그럼 플러스끼리 밀어내는 힘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칼륨이 재빠르게 튀어나갑니다. 튀어나가요, 말 그대로. 그러면
얘네들이 같이 쓰면서 플러스 30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다른 거 변화 없이 플러스를 띄고 있는 칼륨 이온만 쭉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 나간 만큼 마이너스로 가겠죠. 되겠죠? 그러니까 이 1은 여기 떨어지는 이 1은 왜 일어난다? 칼륨이 나가기 때문에. 근데 왜 나가냐? 이쪽에 지금 에너지 안 쓸 때 칼륨을 안쪽으로 많이 모아놨잖아요. 칼륨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칼륨이 원래도 많은 데서 칼륨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려고 하는 힘 플러스끼리 밀어내는 힘, 이 두 가지의 힘이 플러스 되면서 칼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튀어나갑니다. 그러면 칼륨이 나가면서 플러스까지 올라갔던 전하가 다시 밑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보세요. 쭉 와서 마이너스 70이 되면 여기 지금 우리가 쉴 때 70 상태일 때 마이너스 70 상태일 때 나트륨 채널, 칼륨 채널이 다 닫혀 있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쭉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70 상태가 되면 닫혀야죠. 닫혀야 되는데 요 칼륨의 문이 닫히는 속도가 조금 더 느리기 때문에 칼륨이 원래 쉴 때보다 조금 더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서 70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내려오는 요와 같은 상태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가 이제 70인데 여기서 조금 더 내려오죠. 문이 늦게 닫혀가지고. 그죠? 그러면 원래 분국 상태보다 자, 여기 보면 원래 이런 상태가 돼서 이쪽과 이쪽의 차이가 마이너스 70 났었는데 원래 쉴 때, 근데 칼륨이 더 빠져나가면서 요거보다 조금 더 내려갑니다. 마이너스 80 뭐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 분국 상태보다 커졌다, 분국 상태가. 그래서 뭐라 부르냐면 과분국 상태라고 부릅니다. 여기 잠깐 과분국 상태라고 부르고, 자, 잘 보세요. 요 상태는 탈분국이었죠. 분국이 깨졌다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서 보시면 플러스가 쭉 나가면 다시 마이너스로 바뀔 거잖아요. 마이너스로. 그러면 다시 안쪽이 마이너스가 되고 바깥쪽이 플러스가 되는 단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는 뭐가 되냐면은 재분국 상태가 되는 거죠. 다시 분국 상태. 근데 여기서 나갈 때 재분국 상태 딱 멈추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나간다. 그래서 과분국 상태가 됩니다. 순간적으로. 근데 이 재분국 상태는 휴지 상태하고 뭐가 다르냐면은 여기 보시면 재분국 상태는 이쪽은 이제 칼륨이 나가면서 안쪽에 나트륨이 많고 바깥쪽에 칼륨이 많아. 쉴 때는 바깥쪽에 나트륨이 많고 안쪽에 칼륨이 많아. 즉 전이는 마이너스 70으로 똑같은데 안팎에 들어있는 이온의 분포가 다르죠. 그죠? 그걸 다시 원래 상태로 바꿔주는 건 누가 하냐면은 이 나트륨 칼륨 펌프가, 요 펌프가 쉬지 않고 나트륨 퍼내고 안쪽으로 칼륨 들어오면서 다시 원래 쉴 때의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요게 우리가 이제 요 한 지점을 봤을 때 자극이 이렇게 지나가면 일어나는 순간적인 한 사이클의 변화가 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자, 일단 쉬고 있을 때 요렇게 전류계로 내부와 외부의 차이를 재면 요게 전이 차이가 생기는데 이걸 쉴 때의 전이 휴지전이다 라고 하고, 요게 대충 한 마이너스 70 정도. 이건 물론 세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설명할 때는 마이너스 70, 어떤 책에서는 어떠한 세포를 예로 드냐에 따라서 이건 좀 다를 수 있는데 하여튼 요 정도 여기. 그리고 쉴 때의 상태는 이와 같다. 이와 같다는 게 뭐냐면은 나트륨 통로 닫혀 있고요. 칼륨 통로 닫혀 있죠. 네. 그 다음에 열려있는 칼륨 통로는 있는데 이거는 이제 대학교 가면 되게 중요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이런 통로가 있다 정도만 기억하세요. 네.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어떤 이온이 많습니까? 바깥쪽에 나트륨 이온이 많고 안쪽에 칼륨 이온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트륨 칼륨 펌프가 에너지를 써서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바깥쪽은 플러스 전기, 안쪽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를 뭐라 부른다? 분극 상태다. 혹은 뭐 쉴 때 상태니까 휴지 상태다. 이렇게 표현한다. 되겠죠? 그리고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 상태에 해당한다. 이 상태. 자, 여기서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줬다.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줍니다. 여기에 자극을 빵 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 보세요. 나트륨 통로에 문이 닫혀 있었는데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바깥쪽에 나트륨이 많았는데 이 많은 나트륨이 쏟아져 들어오겠죠. 많은 데서 적은 데로 들어오는 힘을 이용해서. 그러면 안쪽에 원래 여기 보시면 원래 칼륨이 있었어요. 근데 플러스 이온만 더 들어오는 거야. 계속. 그럼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로 쭉 올라가게 되죠. 되겠죠? 이 상태를 뭐라 부른다? 탈분극이라고 부른다. 탈분극. 왜 탈분극이 일어나냐? 나트륨이 유입되니까. 이 나트륨의 유입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오케이? 자, 그래서 나트륨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나트륨이. 그럼 안쪽에 칼륨도 많아지고 나트륨도 많아집니다. 플러스를 띄고 있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올라가고. 자, 정점에 닿았습니다. 정점에 닿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트륨 채널이 닫히게 됩니다. 네. 나트륨 채널이 닫히게 되고 칼륨 채널이 열리게 되죠. 칼륨 채널이 열리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트륨 채널이 닫히고 칼륨 채널이 열리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예, 칼륨이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칼륨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여기가 플러스였는데 여기가 다시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되는 이와 같은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분극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분극 상태로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은 재분극이 된다. 재분극. 근데 재분극인데 칼륨 채널이 조금 늦게 닫히기 때문에 어떻게 돼? 마이너스 70, 원래 휴지 전이가 오면 칼륨 채널이 탁 닫히면 되는데 엄청 빨리 닫히면 여기서 딱 끝날 텐데 천천히 닫히기 때문에 칼륨이 조금 더 나가서 과분극 상태가 일어난다. 요 부위가 과분극이죠. 과분극 상태가 일부 아주 잠깐 일어났다가 휴지전이 상태로 회복이 된다. 근데 분극과 재분극일 때는 뭐가 다르냐? 뭐가 달라? 이번에는 뭐가 다릅니까? 이쪽에 나트륨이 많고 칼륨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분극 상태일 때와 재분극 상태일 때는 이온의 분포가 다르다. 그죠? 이게 많다는 게 이때보다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둘을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분극 상태로 돌려줘야 됩니다. 이거 누가 하냐면은 나트륨 칼륨 펌프가 ATP를 소모해서 다시 원위치로 돌려준다. 되겠죠? 그리고 칼륨이 유출하는 것도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나트륨 칼륨 펌프는 이쪽에 나트륨이 많아도 계속 나트륨을 적은 데서 많은 데로 퍼내는 거야. 이쪽에 칼륨이 많아도 계속 칼륨을 바깥에서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펌프라고 이름 붙이는 거야. 에너지 써가면서 한 방향으로 계속 보내주는 거죠. 근데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거야. 이쪽이 많으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고 이쪽에 많으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에너지를 쓰냐 안 쓰냐의 차이가 됩니다. 요게 한 사이클이다. 분극, 탈분극, 재분극 써서 원위치.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나트륨 칼륨 펌프가 그러면 분극, 탈분극, 재분극 할 때는 안 움직이고 있다가 여기서 분극 상태로 갈 때만 움직이냐? 그건 아니고요. 이 나트륨 칼륨 펌프는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자기 일. ATP만 있으면 계속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부터 요 과정으로 일어나는 과정이 워낙 빠르고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슉 일어나서 이런 변화를 만들어 주지만 조금만 이 변화의 속도가 늦춰지면 나트륨 칼륨 펌프가
계속 이온을 퍼내고 칼륨 갖고 들어오면서 원위치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 상태가 되면 다시 새로운 자극을 받을 준비가 되는 거죠. 굉장히 빠르겠죠, 이 과정이. 그죠? 새로운 용어들, 낯선 어떤 개념들이 막 쏟아져 나왔는데 잘 듣고 요것들을 충분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 시간에 자극이 어떻게 넘어가는 거냐를 설명할 때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화이팅!